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경기대사학과에 있는 김기봉입니다. 탈근대에서 역사란 무엇인가, 이걸 7주에 걸쳐서 지금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 전공이 역사 이론입니다. 그래서 사학사하고 역사 이론이고, 제가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강의한 게 역사란 무엇인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96년도에 독일에서 유학하고 왔는데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사학개론이 있었어요. 2학년 때요. 그때도 이해치카 역사란 무엇인가 가지고 수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96년도에 귀국해가지고 제가 첫 번째 맡은 강의도 역사학 입문입니다. 근데 역사학 입문인데 그때도 뭘 가지고 이게 교재를 할까 보니까 이해치카 역사란 무엇인가 만큼 좋은 교재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강의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몰랐던 것들을 좀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은 이 책이 굉장히 어렵구나. 옛날에 참 내가 알고 읽었나 모르고 읽었나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약간 좀 낡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역사란 무엇인가를 한번 써야겠다라는 게 이제 제가 갖고 있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굉장히 많은 논문을 쓰고 그걸 이제 묶어가지고 역사란 무엇인가를 넘어서를 아마 1999년인가 2000년에 제가 책을 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논문 모아놓은 거고, 이거를 가지고 진짜 한번 이해치카처럼 역사란 무엇인가를 전반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야 하는 책을 한번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근데 지금 제가, 유학 갔다 온 지 96년에 왔으니까 거의 이제 15년이 14년이 된 셈이죠. 근데 여태까지 이제 못하고 있다가, 이제는 한번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번 방학에 좀 한번 본격적으로 해야겠다. 그리고, 작년에 어느 출판사하고 이제 이걸 쓰겠다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이제 있다가, 이번 방학에는 정말로 써야겠지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아트 앤 스터디라는, 여기서 이제 강의 의뢰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책을 쓰고 난 다음에 강의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고사를 했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강의를 하면서 책을 써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 자신이 게을러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이 강의를 하려면은 준비를 안 하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전화를 드려서 이걸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역사란 무엇인가를 제가 이해치카를 한번 넘어서 한번 써보고 싶은 이유는 크게 봐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해치카 이 책은 원래 1960년대 강연을 한 걸 모아놓은 책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에는 1960년에 강의를 했고 61년에 아마 이게 책이 나왔고, 한국어 번역은 맨 처음에 돌아가신 기련모 선생님이 1966년에 아마 했을 겁니다. 탐구당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그러면 50년 전에 나온 책을 가지고 지금까지 본다는 거는 조금 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낡았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해치카가 역사란 무엇인가 가장 유명한 정의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죠. 근데 50년이면 과거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해치카의 현재가 과거가 된 이 시점에서 우리 현재와 대화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해치카의 정의를 가장 잘 실천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해치카가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대화라고 했던 방식대로 우리는 역사란 무엇인가를 다시 써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저같이 역사 이론 전공하는 사람의 의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이해치카는 일단 나중에 이제 강의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근대라는 하나의 자기가 서 있는 현재
시대에서 그 이전의 과거와의 대화를 통해서 역사란 무엇인가란 하나의 역사 개념을 제시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탈근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대가 과거죠. 그럼 탈근대란 현재에서 과거가 된 근대와의 대화를 통해서 역사란 무엇인가를 재정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이래서 제가 탈근대에서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걸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저의 의도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해치카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예가 외국 예입니다. 특히 이제 서양사의 예들입니다. 이제 그런 걸 이제 보면서 많은 한국의 역사가들이 우리 나름의 역사란 무엇인가를 써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한국인을 위한 역사란 무엇인가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쓰고 싶은 책이 이제 한국인을 위한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50년이란 세월이 지났고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우리가 정의하는 그러니까 한국인에서 보는 역사, 한국인으로서 보는 역사 이걸 가지고 한번 역사란 무엇인가를 해야겠다. 이게 이제 제가 책을 그런 방향으로 쓰고 싶은 거고 이제 그를 위한 하나의 그 준비라면 준비고 아니면 그걸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맡게 됐습니다. 오늘 강의는 첫 강의인데 첫 강의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처음서부터 들어가니 보다는 한번 전체적으로 제가 책을 구상하고 있다면 목차는 어떻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강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건지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문제의식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어떤 순서로 할 거고 그 다음에 목적은 뭔지 그리고 제 나름대로 갖고 있는 태제가 뭔지 이거를 한번 첫 시간에 시간이 되는 대로 일종의 한번 조감들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개념이 잡히고 나면은 이제 강론으로 다음 주부터 이제 하나씩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책의 목차는 대충 이렇습니다. 이제 5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 1부가 이제 우리 시대에 다시 묻는 역사란 무엇인가입니다. 그 다음에 2부가 이제 역사의 3요소고 3부가 이제 한국인을 위한 역사란 무엇인가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한국사와 한국인 정체성의 문제로 한번 역사란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 나름대로 정의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부하고 5부인데요. 이제 4부는 이제 메타 역사. 이제 메타 역사가 뭔지는 이제 강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부는 이제 응용 역사. 이게 이제 사극 같은 겁니다. 역사 수준의 사극 같은 거. 이런 문제. 근데 제 생각 같아서 아마 1부와 2부 하면은 보통 이번 제가 7주 강의가 대충 끝나지 않을까. 3부까지 잘하면 갈 것 같습니다. 3부까지. 그러니까 제 욕심으로는 1부에서 3부까지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1부에 이제 우리 시대 다시 묻는 역사란 무엇인가. 이제 보면은 두 개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이해치카 역사란 무엇인가를 넘어서 이제 이 넘는 이유는 아까 제가 넘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시간적으로 50년이 지났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정의한 한국인이 보는 역사란 무엇인가를 써야겠다는 아니면 그런 식의 우리 나름대로 역사 개념을 가져야겠다는 문제의식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근대 역사 개념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탈근대에서 역사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뭐냐를 한번 정식화 시켜보려는 게 이제 두 번째 장입니다. 근데 먼저 이제 우리 시대라는 게 결국 탈근대라고 저는 얘기했는데 그러면 역사란 무엇인가 물음을 다시 제기하는 시대 조건, 우리가 우리 현재로서 탈근대라는 게 뭐냐? 이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역사란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데 필요한 징표들만 몇 개 나열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른바 대문자 역사의 종말. 그러니까 대문자 역사라는 건 뭐냐면은 근대의 거대 담론하고 관계 있는 거죠. 하나의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인류 역사 전체
한국사, 뭐 동양사, 서양사 앞에서 그러니까 시간적인으로 과거, 이제 미래 전체를 포괄하고 공간적으로 이제 인류 역사 전체 포괄해서 하나의 역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이게 근대 역사관에서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역사가 있고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소위 이제 거대 담론으로서 역사고 이게 이에치카가 보는 역사입니다. 이제 이런 역사가 이제 쪼개지는 거죠. 이런 역사가 종말, 이게 유명한 리오타 태제죠. 이제 이것들이 해체돼서 역사들로 바뀌는 게 이제 탈근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글로벌리제이션, 로컬리제이션.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한편으로는 글로벌리제이션, 전지화되고 또 한편은 로컬리제이션 되는 이 모순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장 세계적인 것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세계적인 것이 또 가장 한국적인 이러한 서로 모순되는 현상들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걸 해서 이 두 개를 두 마리 토끼죠. 이 모순을 종합하려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신조어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맥락에서는 글로컬리제이션입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근대하고 다른 하나의 우리 시대 갖고 있는 삶의 양상들이죠. 또 그 다음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와 허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세계나 시뮬라크르 아니면 가상 실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전에는 역사라는 것은 사실만을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허구의 문제, 그 다음에 뭔가 팩션 내이죠. 팩션이란 말도 모순의 접합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엔 역사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것을 허구화한 방식의 새로운 서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모순이 아니라 이 두 개가 새로운 접합되고 있는 양상의 서사들이 등장하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팩션 열풍을 일으키는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속에서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렇다면 근대라는 거는 분화와 분업의 시대라면 탈근대는 융합과 통섭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서 이제 학문에서 굉장히 화두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융합과 통섭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근대에서는 학문이 나눠졌습니다. 점점 전문화되었죠. 그러니까 점점 쪼개졌다면 우리 시대 와서는 이 쪼개진 것들을 어떻게 합하느냐 이게 화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트렌드가 변한 거죠. 이제 이런 하나의 재반적인 현상을 이러한 하나의 트렌드, 이러한 하나의 시대 정신이라면 시대 정신이죠. 이걸 뭉뚱그려서 탈근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근대와 다른 것들 그리고 이런 조건들이 있는 거죠. 이러한 조건 속에서 그러면 역사란 무엇인가를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이제 여기서 좀 더 구체화시키면 이제 그렇다면 탈근대 역사 개념은 뭐냐라는 겁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팩션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팩션은 그러니까 사실은 진실이고 허구는 거짓이라는 게 이제 근대 사실주의 문법인데 이 문법을 해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만이 진실이고 허구는 거짓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는 사실이고 문학은 거짓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짓도 진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허구가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융합이 돼서 나타난 겁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팩션이고, 근데 왜 이것이 이 팩션이 진실이 될 수 있냐면 인간 삶을 보자는 거죠. 인간 삶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과 꿈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동전의 양면처럼 되어 있는 거죠. 꿈 없는 현실은 굉장히 척박합니다. 그렇지만 꿈만 있는 현실, 이건 미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언제나 이상과 현실처럼 꿈과 현실이라는 이 긴장관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두 개 사이에서 진실이 있다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과거면서 우리가 바라는 미래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비전이 담겨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아주 오지 않은 역사, 이게 꿈꾸는 역사죠. 그렇다면 역사라는 서사 안에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상상의 측면이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역사라는 게 사실인가의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태제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사극이나 역사 소설을 역사가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허구이고 거짓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선덕여왕이나 이런 건 현실의 역사가 아니라 꿈꾸는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꿈이라는 게 뭐냐면 현실에 결핍된 거, 아니면 현실에서 불만족스러운 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꿈꾸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 사람들이 과거라는 건 경험이죠. 집단적으로 경험한 것일 수 있죠. 그거를 가지고 뭔가 꿈꾸고 싶은 거죠. 이것이 나타난 서사들이 역사소설이고 사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꾸는 꿈이 그 사람의 더 정확한 정체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극이라는 게 거짓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보자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았을 때 그러면 역사란 무엇인가가 예측하고 완전히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탈근대적 상황과 조건 속에서 역사란 무엇인가를 보려는 게 이제 이 강의의 하나의 지향점입니다. 먼저 그럼 이해치가 역사란 무엇인가를 넘어서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역사라는 것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카의 정의에 입각해서 리시킹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시킹 해야 될 이유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카의 현재 했던 근대와 과거로 인식되는 탈근대에서 우리의 현재, 탈근대라는 현재와 과거, 그러니까 카가 현재로 형성했던 근대, 이 두 개의 대화를 통해서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이 낡은 문제를 새로운 대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건 뭐냐면 낡은 문제에 대해를 새롭게 제기해서 새로운 답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서 중요한 문제들은 전부 낡은 문제입니다. 근데 역사를 다시 쓴다는 것은 뭐냐면 낡은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란 무엇인가도 저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칼을 가지고 칼을 넘어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의 태제는 이제 아마 다음 주에 이 구체적으로 얘기할 텐데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의 태제는 전 두 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가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역사는 과학이라는 걸 한번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아니면 역사는 과학이라는 것을 정립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역사는 진보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를 관철시키려고 카는 이 책을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두 개 다 과학이라는 것과 진보라는 것 전부 근대의 거대 담론입니다. 그러니까 탈근대에서 전부 문제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역사는 과학이다라는 것과 역사는 진보한다는 것이 해이되거나 부정됐을 때 그럼 역사는 무엇인가? 이게 탈근대에서 역사란 무엇인가가 대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역사는 과학이다라는 것을 탈근대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원래 역사라는 거는 과학과 문학 사이에 있습니다. 왜 역사가 과학과 문학 사이에 있냐면 역사라는 건 역사 연구와 역사 서술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에서 서술한 게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라는 거는 연구를 해서 그걸 써야 됩니다. 쓰지 않으면 역사가 아닙니다. 근데 연구한다는 측면은 과학입니다. 쓴다는 거는 문학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과학과 문학에 겹쳐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근대 역사학은 이 연구에만 중심을 뒀습니다. 연구에만 중심을 둬서 어떻게 하면 객관적 역사를 인식하느냐. 이게 과학의 역사의 과학성을 확보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많냐면 역사를 쓰는 사람이 역사학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은 역사를 쓰기보다는 논문을 씁니다. 저는 이게 역사학의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에 많은 역사가들이 있는데 역사학자들이 있는데 역사를 쓰는 역사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논문만 쓰지. 이러다 보니까 논문이라는 건 누굴 위해서 씁니까? 또 다른 학자를 위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역사학자를 위한 역사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중을 상실한 거죠. 이 대중을 그럼 누가 역사를 가리키냐면 역사 스페셜이나 역사 소설이나 사극이나 역사 영화가 합니다.
이게 이제 역사가 과학이 되면서 잃어버린 부분입니다. 근데 탈근대에서는 이 과학보다는 후작, 서술의 관점을 중심을 두고 다시 문학성을 재인식하는 게 이제 탈근대 역사 이론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연구에서 중요한 것이 사실이라면 역사 서술을 구성하는 요인은 상상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서사를 구성하느냐는 것은 역사가가 머릿속으로 구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력에 의해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 이야기가 달라지냐면 플롯이 다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플롯은 역사가의 허구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보는 게 유명한 헤이든 라이트의 메타 역사입니다. 헤이든 라이트의 메타 역사가 이제 탈근대 역사 이론의 아주 선구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이 발견한 건 뭐냐면 역사의 문학성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발견하는 만큼 발명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발명하는 것이 사실을 발명하는 게 문학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과학인 만큼 문학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문학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에서 문학으로 중심 이동을 한 게 탈근대에서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진보 문제입니다. 이제 탈근대 역사관에서 중요한 게 진보사관의 종말과 역사 서사의 다양성입니다. 역사 서사의 다양성이라는 게 뭐냐면 대문자 역사가 소문자 역사들로 된 거죠. 이제 탈근대 역사의 의식은 역사의 진보에 대한 회의로부터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대문자 역사가 하나의 역사라는 게 방향이 있다. 이 방향이라는 게 진보다라는 것이 과연 그럴까? 그리고 이게 좋은 건가? 누구를 위한 진보인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보로서 역사는 근대 기억을 역사의 목표로 설정하는 대문자 역사였습니다. 탈근대 역사 담론은 이 대문자 역사를 해체하고 미시사를 추구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방향인데 또 정반대의 방향은 뭐냐면 우리가 많이 느끼지만 세계화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시대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삶이라는 것 자체가 전 세계가 연구되어 있는 거죠.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스포츠도 그렇고 문화는 더욱더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하나의 자그마한 일도 전체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런 문제의식, 모든 역사의 문제는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전 세계적이라면 역사도 전 세계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계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우주와 지구 전체까지 연관이 됩니다. 예를 들면 기후 문제 같은 게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시간적으로는 이제 공간적으로는 전 세계 우주까지도 가고 시간적으로는 빅뱅으로부터 그러니까 우주가 만들어지는 것으로부터 지구가 생겨나는 것으로부터 그 다음에 인류가 생겨나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시간이 굉장히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한없이 확장되고 시간적으로도 한없이 소급하고 이걸 전체로 포괄하는 하나의 빅 히스토리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거대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탈근대에서 역사라는 것은 가장 작아진 것도 추구하면서 또 가장 큰 것도 추구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하나의 모순적인 현상 아니면 모순적인 목표가 공존하고 접합이 이루어지는 게 탈근대에서 역사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탈근대의 역사 개념은 굉장히 복잡하고 또 애매하고 다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이에치카 역사란 무엇인가를 읽게 되면 굉장히 다르게 읽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읽는 게 뭐냐면 탈근대의 문제의식으로 근대의 역사관을 해체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제 이게 이제 칼을 넘어서는 거죠. 그렇다면 그 탈근대 역사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이제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이제 제 1부입니다. 그러니까 제 1부에서는 우리 시대 역사란 무엇인가를 왜 다시 물어야 되는가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게 어떤 문제의식으로 되어 있고 태제가 뭐고 그것이 우리 시대에서 왜 다시 생각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이 왜 과거인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2부는 역사의 3요소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서사입니다. 근데 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3가지 요소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뭐냐면 인간하고 공간과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이건 역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정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거는 이 3요소라고 했는데 이 3요 중에서 시간이라는 건 과거, 현재, 미래 하나의 직선입니다. 하나의 선형입니다. 근데 공간은 3차원입니다. 그렇다면 역사라는 거는 시간과 공간을 시줄과 날줄로 결합한 4차원에서 일어났던 인간 삶의 궤적을 기록한 서사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과거, 현재, 미래와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되죠. 시간, 과거, 현재, 미래와 공간 3차원적인 거죠. 이것이 4차원 속에서 인간의 여정을 기록한 서사, 이게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서사의 구성 방식이라는 건 인간, 공간, 시간이라는 세 개의 매개 변수의 조합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 변수 중에서 무엇을 상수로 넣을 것인가에 따라서 그 다음에 무엇을 중심으로 이 방정식을 만드냐에 따라서 역사란 무엇인가가 완전히 달리 정의되는 겁니다. 제가 시도하는 건 뭐냐면 이에치카가 역사란 무엇인가를 구성하는 방식과 한번 다르게 한번 구성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의 일장이 뭐냐면 역사가와 그의 사실입니다. 왜 일장을 역사가와 그의 사실이라고 했을까? 과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을, 역사의 과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치카의 문제의식은 어떻게 하면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느냐, 과학적인 인식을 하느냐, 어떻게 하면 현재주의와 이른바 실증주의 사이에서 객관적 인식을 하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이 객관성이라는 문제, 과학이라는 걸 화두로 했다면 저는 이야기라는, 서사라는 걸 화두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구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다면 이 서사라는 거는 결국 이 3요소로 구성되는 거다. 이 구성 방식이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정의가 달라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저는 다시 쓰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 서사라는 거는 인간, 공간, 시간이라는 세 개의 매개 변수의 방정식이 만들어내는 주제와 변주입니다. 첫 번째, 인간과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이제 이걸 가지고 역사란 무엇인가를 인간에게 역사란 무엇인가를 한번 정의해보고 그 다음에 공간으로 보는 역사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시간 중심으로 역사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뤄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오늘은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다 얘기하고요. 다음 주부터 강의는 인간 하루 하고 공간 한 번 하고 시간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냥 한번 전체를 한번 쫙 펼쳐 놔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공은 인간입니다. 인간이 없으면 역사가 없죠. 역사라는 것은 인간의 이야기며 인간은 역사를 통해 인간이 됩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역사적 존재라는 말입니다. 역사는 인간의 이야기라는 말은 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인간은 역사를 통해 인간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이 다른 동물하고 차이는 뭐냐면 동물에게는 역사가 없습니다. 개는 사람이 그렇게 건드려서 길들여가지고 길들인다는 것을 인간화시키는 겁니다. 인간과 함께 살라고. 그러니까 밖에서 놀던 애를 인간이 불러들인 거죠. 이게 이제 짐승이죠. 이 길들이는 거죠. 근데 개는 가만 놔두면 개처럼 삽니다. 그러니까 개처럼 산다는 건 뭐 자연입니다. 자연이라는 것은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건 뭐냐면 개체적 경험은 시간과 공간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을 못 넘고 내가 경험한 것만, 내가 사는 공간 속에서만 지식 정보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라는 건 뭐냐면 시간적으로 과거 전체하고 연결되고 공간적으로 내가 경험하지 않은 공간에서 일어난 것도 지식 정보를 얻는 겁니다. 이것을 인간이 계속 축적하는 거, 이 시간적으로 축적하고 공간적으로 축적하는 이 전부가 역사입니다. 이게 인간이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명을 갖는 거고 문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인간의 이야기며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지식 전체를 축적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원시 시대에 그 부족의 가장 원로가 구술사를 하는 거죠. 이 구술사는 건 뭡니까? 우리는 누구였고, 그 다음에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 전체가 이야기입니다. 이게 역사죠. 그러니까 이게 지식 정보죠. 이것을 문자라는 걸 통해서 계속 기록을 하면서 축적하는 겁니다. 요새는 이제 디지털화 되니까 이게 가속도가 붙는 거죠. 이게 이제 인간이 위대한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인간이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인간과 역사에서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테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간은 역사적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은 역사적 존재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처럼 시공간을 넘어서 지식 정보가 축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이라는 것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이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간은 누구나 죽는 거죠. 개체적 삶을 사는 거죠. 역사라는 것은 개체가 집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없어지지만 내 후손이 있고 후손 중에서 나를 누군가가 기억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나의 유한성을 극복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역사의 무거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소위 이제 천명입니다. 제가 강의 계획서에 사마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마천이 바로 그렇습니다. 개인적 삶이 그러니까 유명한 얘기가 뭐냐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이름이 역사입니다. 이름이 기록되는 게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거는 숨은 신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이런 예를 드릴 텐데요. 숨은 신의 가장 전형적인 예를 들 수 있는 게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게 참 재밌는 건데요. 왜 재밌냐면 읽을 수 없는 책입니다. 왕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쓰냐는 겁니다. 우리가 책을 쓴다는 건 뭐냐면 언제나 독자를 상정하고 씁니다. 근데 왕조실록은 아무도 읽을 수 없습니다. 사관만 쓰기 위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특별한 경우에만. 그렇다면 읽지도 않은 책을 왜 만드냐는 겁니다. 근데 임금이 됐을 때 가장 두려운 게 뭐겠습니까? 실록에 내가 어떻게 기록되느냐입니다.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이건 숨은 신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심판을 가장 무서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특히 이제 동아시아, 전통시대 동아시아에서 역사는 건 하나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인간으로서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겁니다. 청사의 이름을 남기는 겁니다. 역사의 오명을 남기지 않는 것. 이것을 인생의 목표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의 역사적 존재라는, 그러니까 인간에게 역사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과거로서 역사에서 사물로서 역사의 전환. 이건 뭔 얘기냐면은 인간의 역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역사를 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과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역사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이게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삶입니다. 근데 역사가 아이러니하게도 과학이 되면서부터 이게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런 문제의식이 없어진 겁니다. 왜?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을 생산해야 된다는 거죠. 남이 몰랐던 사실을 발견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물을 수, 그걸 알아서 뭐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을 주장하다 보니까 정말 삶의 오리엔테이션, 삶의 나침판으로서 역사가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걸 되찾아오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역사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근대의 역사라는 건 뭐냐면 과거로서의 역사로부터 삶으로서의 역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 거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공간과 역사입니다. 공간의 역사이라는 게 요새 많이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공간성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공간성의 문제는 별로 역사가들이 취급하지 않은 주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간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역사라는 건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거죠. 공간이 역사를 가질 수 있냐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다룰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역사라고 할 때는 보통 이제 그 사학과가 이런 식으로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지식 체계가 이 3분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역사 교육은 한국사와 세계사입니다. 아니면 국사와 세계사입니다. 이게 이상한 겁니다. 이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사란 무엇인가? 이게 나중에 이 얘기도 하겠지만요. 동양사란 무엇인가? 서양사란 무엇인가? 이거 애매합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사. 이게 동양사입니까? 서양사입니까? 그러니까 하나 이 분류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분류가 하나 이거 이제 후쿠 용어로 하면 이제 에피스테메죠. 이걸 문제 삼는 게 이제 지식의 고고학입니다. 역사라는 건 하나의 지식입니다. 과거는 실제고 역사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의 고고학이라는 건 뭐냐면 이 분류 체계 안에 숨어 있는 권력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있는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이게 어디서 왔냐면 상상의 지리에서 온 겁니다. 이 상상의 지리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한국, 동양, 서양이라는 이 상상의 지리로부터 이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가 나온 겁니다. 이걸 만든 사람들은 근대 일본의 역사가입니다. 근데 일본의 역사가들이 이걸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본 제국주의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식의 분류는 권력입니다. 어떻게 지식을 나누느냐가 그 안에는 아는 것이 힘이다. 근데 그 아는 것이 지식이죠. 이게 권력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는 그 안에는 권력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오리엔탈리즘이나 서구 중심주의가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역사 지식의 분류 체계를 문제 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역사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우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서구 중심주의나 오리엔탈리즘이 내면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의 기본은 뭐냐면 우리의 공간 인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 단위로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나누는데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 자체가 근대에 만들어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것 속에는 뭔가 이데올로기가 개입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해체하고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이제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와 한국, 동양, 서양의 공간의 문제. 공간을 통해서 이 세 개로 구분하는 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는 과거를 역사로 전환시키는 데는 기억의 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라는 것은 역사라는 건 기억된 과거입니다. 기억되지 않은 과거는 역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억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겁니다. 이 기억의 범위에 따라서 한국사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것은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역사로 전환시킬 때는 보이지 않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기억의 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역사인식 범주입니다. 이제 이게 메타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건 뭐냐면 이 범주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역사의 역사죠. 역사를 역사로 만드는 역사죠. 그러니까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거는 뭐냐면 역사 개념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역사로 인식하는 방식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메타역사적 성찰, 이게 뭐냐면요. 제가 잘 들은 얘기가 동북공정입니다. 동북공정에서 문제가 되는 게 고구려사입니다. 아니면 고주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구려사가 한국사냐 중국사냐 따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당연히 한국사라고 보죠. 이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요. 한국사는요. 민족이라는 인간을 가지고 정의합니다. 한국사는 한국 민족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 중심으로 역사를 정의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현재 중국 영토 안에 일어난 과거의 일은 다 중국사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중심으로 중국사를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변수 중에서
인간 중심을 가지고 자국사를 정의하느냐, 공간을 가지고 자국사를 정의하느냐, 이것이 충돌한 겁니다. 이건 역사 인신론적으로 이거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전에 중국 사람들은 여기까지 생각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게 뭐냐면 소수민족 문제 때문에 중국이라는 영토 안에 있는 소수민족의 역사를 전부 자기 역사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면 몽고나 원나라나 청나라, 이건 한조가 아닙니다. 이거 중국사로 해야 됩니다. 그럼 왜 이게 중국사냐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중국 영토 안에 이르는 건 전부 중국사다라고 해야만이 중국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 중심으로 정의를 하는 거죠. 영토 중심으로. 우리는 사람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만주도 한국사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겁니다. 이건 역사인신론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우위가 있는 거면 전통적으로 중국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깊이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사를 당연히 한국사라고 그 사람들은 옛날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니라고 하니까 이게 우리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려면 뭐냐면 서로가 역사를 정의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싸워서 이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인식 범주가 다른데 백날 얘기해봤자 해결 안 납니다. 왜? 서로 역사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개념이 다르면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일단 개념의 차이에 대한 인식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기 전에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개념을 가져야만이 역사를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 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개념의 차이입니다. 이 개념의 차이를 이해해야만이 이것이 소통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중국이 공간을 가지고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 이 공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하나의 대안 중에 하나가 동아시아사입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라는 차원에서 예를 들면 고구려사가 한국사냐 중국사냐 할 때 예를 들면 광개토왕한테 당신이 한국인이냐 중국인이냐 물어보면 광개토왕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한국 중국 모릅니다. 고구려인이죠. 그러니까 한국과 이른바 중국이라는 범주, 중국이라는 말도 굉장히 복잡한 말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사가 중국을 정의했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해서. 중화민국이라는 국가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근데 중국이라는 건 있죠. 국가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건 중국사를 가지고 정의해왔던 겁니다. 이제 이런 식의 방식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한국, 중국 이전의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문제 중에 그 다음에 이 국가를 넘어서 이 중첩되어 있는 부분들 아니면 국가 이전의 역사 이걸 볼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 대안적 공간, 역사 공간이 동아시아일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논란이 많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뭔가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틈새들, 뭔가 불일치한 점들, 아니면 중첩되어 있는 부분들, 이걸 볼 수 있는 하나의 다른 인식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동아시아사입니다. 이것의 문제. 그러니까 공간을, 그러니까 국가 단위로 역사 인식을 하는 방식을 넘어서는 하나의 방식이 동아시아라는 역사 공간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아까 첫 번째 문제는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에 내재되어 있는 상상의 지리로서 한국, 동양, 서양이었고 두 번째 공간의 문제는 뭐냐면 동북공정처럼 기억의 장을 이루는 것은 역사의 무대,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기억의 장이 달라지는 거고 여기에 따라서 자국사의 개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역사 공간이 전 지구와 파편화라는 모순의 공존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미시사와 거대사의 문제입니다. 탈근대에서는 인간 삶의 공간은 세계는 평평하다. 이런 책이 있죠. 나올 만큼 전 지구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후온난화 문제,
이거는 빈부에 관계없이 전 세계 문제입니다. 여기에 하나의 방향이 있고 또 하나의 방향은 오리엔탈리즘과 서구 담론에 규정된 지역의 정체성을 제시할 수 있는 대항당론이 있어야 된다. 이건 이제 이른바 로컬 날리지죠. 그러니까 이전에 대문자 지식체계, 서구 중심적인 지식체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의 로컬 날리지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나름의 지식체계죠. 그러니까 이른바 전통적인 게 많이 그런 거죠. 이런 거. 그러니까 지역화하는 방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구화의 방식으로 세계화된 것으로부터 잊어버렸거나 배제된 것들을 재인식하는 거죠. 이러한 것이 이제 전자를 하는 게 이제 지구사와 같은 거대사라면 아까 말한 세계는 평평하다, 전지구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서구의 거대 담론에 의해서 배제되거나 은폐된 것들을 발굴해내는 거. 고고학적으로 발굴해내는 거. 그러니까 지식의 고고학적으로요. 이게 이제 미시사입니다. 그렇다면 한편으로는 거대사가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미시사가 나오고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얘기하고 싶냐면요. 나노에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나노는 잘게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톱다운이죠. 인간이 뭐 사물에 접근하거나 문제를 보는 방식은요. 두 가지입니다. 예. 작은 것을 자꾸 쪼개서 보는 방식입니다. 자꾸 쪼개서 보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쪼갠 것을 가지고 레고처럼 쪼갠 걸 모아서 큰 것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톱다운이고 하나는 바텀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작게 줄여서 보는 거, 미시사의 방식이죠. 하나는 크게 늘려서 보는 거대사의 방식이죠. 이 두 개가 공존하는 겁니다. 탈근대에서 역사소설의 복잡성과 다양성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탈근대에서 역사라는 것은 가장 작은 것의 역사일 수도 있고 가장 큰 것의 역사가 있고 이제 이런 것이 다양하게 공존하고 그러면서 문제를 복잡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역사서술의 진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진화라는 건 뭐냐면요.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진화라는 것은 분화가 되는 것이고 분화가 된다는 건 뭐냐면 다양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대의 역사와 탈근대 역사를 아주 거칠게 나눠보면 근대 역사는 뭔가 통일적으로 나가는 거라면 탈근대 역사는 뭔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양성 속에서 뭔가 통일성을 찾아보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미시사와 거짓사가 변증법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과 통일성 속에서 다양성 이 두 개를 같이 보려는 거. 그래서 융합, 접합 이런 겁니다. 이제 이런 식의 그러니까 공간의 문제도 잘게 보는 작은 역사 이야기를 하는 미시사와 우주의 역사, 전지구의 역사를 보는 거대사. 이 공간도 작아지면서도 커지는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제 시간과 역사인데요. 이거는 지금 하게 되면은 시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지금까지 한 거에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너무 빨리 얘기했나? 아니면 이게 지금 오늘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다 자세하게 얘기할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윤곽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윤곽만 얘기하는 건데 처음에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은 역사란 무엇인가를 탈근대라는 조건 속에서 어떻게 다시 쓸 수 있는가? 왜 다시 써야 되는가에 얘기를 했던 거고요. 다시 쓰는 방식으로 제 나름대로의 방식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이해측하는 과학이라는 걸 추구했지만 저는 역사라는 것은 인간 삶의 이야기다. 인간 삶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방식은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인간과 공간과 시간이다. 그러니까 역사란 무엇인가는 저는 인간의
내게 역사란 무엇인가? 공간으로 보는 역사는 무엇인가? 시간으로 보는 역사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한번 역사란 무엇인가를 재정의해 보겠다라는 게 저의 역사란 무엇인가를 보는 제 사람들의 방식입니다.